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는 2주 정도 됐고 앞으로 4주 더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한국에 머물면서 재충전할 시간 가지고 있었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병원도 다녀왔고요. 이렇게 재밌는 시간 한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기 중에는 또 영상을 언제 찍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 1년차가 미국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꿈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3학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으로 1년 동안 비지팅 스칼라 방문 연구원을 갔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대학원이랑 미국 대학원을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일단 상상했던 거랑 또 현실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나서 영어는 또 얼만큼 중요하고 또 늘었는지, 티칭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유학생활 구체적으로 좀 생활 자체가 어떤지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힘들었던 점 그리고 배웠던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박사과정 첫 번째 1년을 좀 정산하는 느낌이 되겠죠? 물론 이게 분야마다 너무 다르고 또 학교마다 지역마다 이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걸 좀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의 상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졸업을 하고 그리고 박사과정 셋 다 이제 영어 영문학과죠. 그렇게 다니던 중이었고요. 새 학기를 마치고 이제 BK 사업단에서 하는 우수 대학원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를 미국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에 1년 동안 갈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근데 이제 제가 가 있는 동안 아무래도 학과가 영어 영문학과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미국에 남아 있어라, 학위를 거기서 따고 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고, 다행히 이제 저를 받아주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 있는 수니 알바니 뉴욕 주립대학 알바니 대학에 입학을 새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 제가 2018년도에 학부 졸업하고 바로 석사를 입학을 했고, 중간에 2년 정도 이제 조교 일을 하고 2022년도에 석사 졸업 후 바로 동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5년에 다시 박사 과정을 들어갔으니까 박사 과정만 한 6년 정도. 네, 제 전공은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냥 English죠. 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시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들어간 학교에 같은 동기들 중에 저만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다 미국인이죠. 사실 이거는 제 윗 학번도 그러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교는 1년에 외국인을 1명 정도 뽑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영문학이기 때문에 전공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아마 모국어가 영어인 국가 출신일 겁니다. 이렇게가 저의 배경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박사과정 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 실제 경험했던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미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오기 전에 상상했던 것, 이것은 좀 흐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석사를 들어갈 때는 유학을 막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박사를 들어가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는 사실 유학에 대한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랜다이스로 방문연구원을 간 것도 제 의지 반, 교수님 의지 반이었고, 그래서 좀 상상해서 기대한 것보다는 현실이 먼저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아마 영어에 대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학을 전공하지만
한국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유학을 가면 영어가 가장 먼저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파트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는 미국이 좀 더 토론이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똑똑한 친구들에게서 받는 영감,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피드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이건 미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긴 하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오기 전까지 받았던 교육이 한국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이랑 다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참여하는 어떤 정도,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한 적극성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말을 시작하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되게 그것을 끊고 들어갈 타이밍을 잘 봐야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교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학생들이 끊고 들어가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어떤 학생이 말을 한다 하면은 조금 말을 멈추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듣다 보면 모든 말이 막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긴 하지만 한국보다 확실히 자기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라 굉장히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끊고 들어가야 되고 내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인문 계열,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읽는다거나 이론을 읽고 막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대입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토론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는 영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차차 해결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받는 영감,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자극이 되거든요. 와, 얘네들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잘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듣다 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의미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얘기가 제 분야에 적용되기도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문과라고 해도 분야가 세부적으로 너무 다 달라요. 장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관심 있는 이론도 다 다르기 때문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자극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라고 직접 느끼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어떤 좋은 자극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의 수준에서 멈추지, 와, 이거를 내가 배우고 이걸 습득하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 분야를 더 넓혀야겠다라는 것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와, 쟤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딱 이것만 보고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글로 잘 풀어낼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글쎄요, 좋은 자극이긴 한데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질투가 느껴질 때도 있고, 이건 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브랜다이스라는 좋은 학교에 있을 때나 지금 뉴욕 주립대학이라는 어떤 주립대 체계에 있을 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이 되게 신기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영감보다는 자극, 좋은 자극에서 멈추는 수준인 것 같다. 물론 그건 있어요. 저들이 문학이라는 거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기 위한 것은 어쨌든 교수 자리를 원한다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원하기 때문일 텐데, 적어도 이 기초학문 분야인 문학, 저희 학과에서 제 친구들을 보면 물론 교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문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좋고 글 쓰는 게 좋아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목표하다 보니 지금 박사 과정에 와 있는 거고, 이게 지나면 교수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것에 만족한다, 너무 재밌다 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조금 어떤 문학에 대한 순수했던 나의 마음, 내가 왜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을 공부하고자 했는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주시는 피드백이나 어떤 로드맵, 이건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에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한국에 있을 때도 학교마다, 학과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있던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미국 대학에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받는 피드백이나 어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 되게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좀 공부 이외에 연구소 일이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일 때문에 한국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장점, 그들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흐린 눈을 하고 바라보는 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을 지우고 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제가 교수님들께 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게 지금 한국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나오신 학교, 학위를 받으신 곳들이 미국 교수님들과 그냥 똑같은 데거든요. 그리고 영문과는 적어도 그 체제나 어떤 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을 대하거나 교수님들께 기대하고 바라는 바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학과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죠. 뭐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한국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미국으로 유학 당연히 나가면 좋고요. 이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상했던 것과 현실 이런 것 같고,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 1년이 이제 유학의 낭만이 깨지기는 시기이기도 했죠. 기대했던 대로 뭐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사실 다른 거를 할 시간이 크게 없고 돈도 없고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 엄청 많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데 이만큼 시간 투자하면 나머지는 뭐 운동하고 좀 쉬는데 지냈던 것 같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미국인들보다 제가 글을 쓰고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 자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고 그 이외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보험, 비자, 장 보는 거, 뭐 렌트 처음에 구했던 거, 뭐 수업 준비하는 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시간을 갉아먹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내가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뭐 몇 년 안에 끝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유학에 대한 어떤 낭만이라든지 나는 이제 꽃 피울 시기다, 이런 것들이 깨지는 시기이기도 했죠. 네, 물론 저는 한국에서도 자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활적인 부분들이 막 크게 막 어렵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보스턴에서 1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뭐 아무튼 두 번째는 공부, 코스학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는 한국이랑 미국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2학기 동안 6과목을 들었거든요. 그중에 3과목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선택해서 들은 게 3과목입니다. 일주일에 약 책으로 500페이지, 60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읽긴 하죠. 소설로 치면 두꺼운 소설책을 한 권 정도 읽는 거니까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근데 문학작품과 이론을 같이 읽어서 이제 5, 600페이지인데, 읽다 보면 소설책 한 2, 300페이지 읽는 게 논문 2, 3편 읽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읽는 양은 어쨌든 한국이랑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학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행히 한국에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막 부담된다고 느낀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많이 읽고 잘 이해하는 것보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을 만들어내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분석하는 건 학사나 석사 수준에서 해야 될 거고, 박사 과정에서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학술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이론의 양도 많아지는 것 같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한국에서보다 미국이 이제 영문과가 크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다양성이 좀 생기는 거. 한국에서는 어쨌든 대부분 장르를 중심으로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교수님들이 공부하신 이론을 조금 같이 배우는 느낌이라면, 미국에서는 이론을 중점적으로 전공하시고 그것을 장르로 풀어내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반대로 장르를 중심으로 연구하시고 이론을 추가로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성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제 이론에 중점을 두기보다, 그러니까 문학을 베이스에 두고 이론은 부차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부담은 있죠. 미국에서는 어쨌든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영어도 아닌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문학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함과 부담감? 이게 좋게 풀어지면 수업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하고 페이퍼를 쓸 때도 압박감에서 오는 어떤 동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 이만큼까지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1년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페이퍼를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내 페이퍼가 어떻게 그냥 해석에서 머물지 않고 좀 나의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교수님들이 계속 제 페이퍼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조금 해보니까 기존의 논의 속에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기 위치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 그리고 조금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웍 중에는 이제 수업 외에 저는 1학기 때 라이팅 센터에서 튜터링을 했고, 그리고 2학기 때는 학부 4학년 과목 TA를 했죠. 튜터로 일할 때는 이제 라이팅 센터에서 학생들이 예약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워크인으로 왔을 때 그들의 페이퍼를 가지고 첨삭을 해주는 일을 했고, TA는 주로 한 게 이제 학부생들 채점, 그리고 2번 정도 수업 이렇게 했고요. 일단 라이팅 센터에서 튜터로 일한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무서웠거든요. 아니, 외국인인 내가 미국 애들이 영어로 쓰는 페이퍼를 어떻게 첨삭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학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점, 이런 게 글을 읽으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언어가 영어일 뿐이지 글쓰기 자체에서 고쳐나가야 될 점, 수정해야 될 점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고, 어쨌든 하루에 최소한 2-3명이랑은 계속해서 이 세션을 1시간 정도 세션을 가져야 되니까 저한테도 트레이닝이 계속 됐고요. 그래서 제 글에서도 고쳐야 될 점이 딱딱딱 보이고, 제가 글을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도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TA는 제가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아주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 이제 페다고지, 교육학 수업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코스웍 자체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공부,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카데미아에서 일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어에 대해 한번 말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도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금방 되거든요. 한 2-3달만 있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돼요. 문제는 이제 말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수업 전에 어쨌든 준비를 해가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토론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꼭 말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교수님이 이건 물어볼 것 같다를 예상을 해서 스크립트를 다 짜서 가면 수업이라는 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토론 주제,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다른 얘기했다가, 이제 앞에 토론하던 내용에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을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다른 애가 끼어들어가지고 점프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생활에서 쓰는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어쨌든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딱딱딱 그래도 대충대충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팍팍팍 나오고, 애들도 생활에서 쓰는 영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고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저는 푸는 타입인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우울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브랜다이스에 왔을 때 좀 크게 힘들었던 점이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학업을 하러 갔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어적인 한계 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감안하고 저에게서 계속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저를 무시하기보다는, 특히 교수님들이나 같은 대학원생들은
안 되는 영어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다시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해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래도 7, 80%까지는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도 노력을 해줍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점은 말 못하는 거, 수업 시간에 영어 안 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페이퍼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말하는 건 저는 이제 영어적인 문제로 잘 못하지만 미국 애들 중에도 그냥 성격 자체가 말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모두 다 말하려고 하진 않아요. 막 앞에서 막 말 많이 하면 부럽고 하죠. 그런데 정작 제가 이제 중학교 성적을 받아봤잖아요. 성적은 그래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글을 완성했는지 마지막에 제출하는 페이퍼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도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못하고 오면 오늘도 등신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성적은 잘 받았다. 왜? 내가 말은 못하는 만큼 페이퍼로 이거를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압니다. 얘가 지금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왔는데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소심한 성격이라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업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다 압니다. 왜냐면 저한테도 보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수님들이랑 어차피 페이퍼를 쓸 때 면담을 하면서 제 생각을 계속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니까 영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영어가 안 된다고 해서 뭔가 모든 걸 포기하거나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어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체력입니다. 하루 종일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생활하는 거, 장 보는 거, 뭐 문제 생겼을 때 컴플레인 거는 거, 보험, 렌트 이런 거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셜 배터리 있는 것처럼 영어 배터리 딱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탁 꺼져요. 그래서 막 옆에서 영어로 막 말해도 그냥 스쳐가고, 모든 순간 영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 배터리가 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르고 뱉고 봐야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지, 이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삶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데 TA와 티칭에 대해 말을 해볼까요? 이거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문과 같은 경우는 박사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티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본인들도 다 수업을 했었다. 대부분 이제 라이팅 수업을 하셨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수업에 자율성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1, 2학년도 수준의 과목을 한 3개 정도 보내면 저의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실라버스나 커리큘럼은 저한테 온전히 자율성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저는 이제 리딩 리터러처라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과목으로 보면 영문학의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번 학기 TA도 했고 페다고지 수업도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1년차를 지내면서 어떤 경험이 가장 중요했냐? 아마 이 수업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TA를 하면서는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지를 경험을 했고, 그걸 내 수업 계획과 교육 철학에 반영하는 것을 페다고지 수업 때 했죠. 사실 이게 엄청 걱정되거든요. 한국인인 내가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라이팅 수업이나 문학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게 라이팅 샌들랑은 조금 다른 수준으로 걱정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중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이미 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제 국가의 우리나라의 문학이 아닌 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수준을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이거를 어쨌든 이번 학기에 2번 정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영어라는 문제를 빼면 내가 박사과정에 들어왔고 그 기간이 꽤 길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학부 수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했거나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을 다루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라든지 수업 흐름을 되찾아오는 데 필요한 스킬?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바로 습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수업을 해가면서 쌓아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왜 문학을 공부하는지가 다시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걸 가르치려고 계획을 짜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이러려고 문학 공부를 했지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문학은 저한테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뭔가 의미가 가득하고 힘이 있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바탕에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재미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을,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을 되게 집중해서 읽었던 그 시작점이 귀연이라는 작가의 내 남자친구에게라는 작품이거든요.
인터넷 소설. 그리고 나서 그걸 읽다가 긴 호흡의 글을 읽는 게 익숙해지고 필요한 글을 찾아 읽고 다른 어떤 깊이 있는 글을 찾아 읽는 게 습관이 됐단 말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자기한테 재밌는 걸로 시작을 해서 긴 글을 읽는 호흡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어떤 글을 읽어 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학기 수업을 구성할 때 만들어 놨던 어떤 중요한 꼭지들이 문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재밌어야 되니까 문학은 재밌는 거다, 어렵지 않은 거다라고 먼저 느끼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과 문학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돼야 자신들이 읽어나가는 리딩 툴이 생길 거고 그거를 글로 적어 내려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 저한테는 꽤나 재밌고 의미 있었습니다. 제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이 페다고지 수업 때 여러 번 워크숍을 했거든요.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제가 학부 때 수업 들었던 걸 바탕으로 막 써내려갔었는데 미국 애들이 그걸 보더니 와, 너 애들 퍼니쉬 하고 싶냐? 막 이러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영어영문학과 학부에서 받는 수업이 엄청 빽빽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을 엄청 고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교수님들이랑 막 상담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수업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 제가 문학을 공부하기로 한 이유가 다시 바탕에 서서 그것들을 학생들한테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학이 시험 문제나 분석의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도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생활비. 이건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했던 적이 있죠. 그걸 참고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정착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니까 평균치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1,500달러 정도를 받는데 한 1,300~400달러를 쓰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학교, 집, 운동 이것만 했을 때죠. 그러니까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 여윳돈으로 뭐 가끔 여행을 간다거나 하고 싶은 걸 한다거나 이렇게 좀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렌트, 저 집의 렌트 굉장히 만족합니다. 혼자 쓰는 집 중에는 가장 저렴한 편이고 학교 통학에도 큰 문제가 없고, 문제는 이제 싼 만큼 이유가 있죠. 집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바퀴 달린 의자 이렇게 앉아있으면 밑으로 스르르 내려간다는 거. 장 보는 거, 이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월마트에서 주로 배달을 시키고 아시안 마켓인 위에서 한 번씩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걸 배달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주변에 아시안 마켓이 있어서 거기를 가봤더니 위에서 시키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직접 가서 장을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 이거는 도시마다 너무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7~8년 정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무조건 차를 사야겠다. 그래서 면허도 바로 땄고요. 근데 일단 보험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사실 제가 생활하는 데는 차가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습니다. 버스가 잘 돼 있기도 하고 집이랑 학교밖에 안 다니니까. 그런데 이게 작은 도시들이나 좀 장 보는 거나 이런 생활이 좀 불편한 데들은 차가 필수긴 할 거예요. 보험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제 수준에서 알아본 바로는 한 달에 200달러, 300달러 수준이거든요. 한국의 보험이 싼 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감당할 여력이 안 돼서 일단은 차는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 형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생활하는데 제가 좀 많이 달랐던 거는, 한국은 쿠팡 로켓 배송이나 네이버 뭐 당일 배송, 내일 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가면 얼마나 답답할까 했거든요. 근데 미국 배송 굉장히 빠릅니다. 월마트 당일 배송 되고요. 아마존도 2일 배송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 그리고 병원은 제가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보험이 있긴 한데 크게 아팠던 적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리고 좀 걱정도 되고. 일단 저는 한국에서 상비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병원 갈 일이 딱히 없는데, 글쎄요, 어쨌든 학교에서 보험 들어주니까 필요하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유학생 커뮤니티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일단 가보는 걸 추천은 합니다. 혼자서는 알기 힘든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인 유학생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적어도 한인 교회 이런 데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생기는 문제, 이게 한국인들이라고 외국에 나갔을 때 막 끈끈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본인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눈치껏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저는 뭐 보셨다시피 집, 학교, 공부, 도시가 작다 보니까 이것밖에 할 것도 없고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이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그만큼 단점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저같이 외향적인 사람한테는 큰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생활 방식은 사람 성향, 성격마다 다르니까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되돌아보면 사실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할 자격이 있나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정하잖아요, 사실. 외국인이고 유학생이고 그리고 뭔가를 아직 이루지도 못했고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영문학이기 때문에 모국어인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나 열등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언어적인 한계로 내 능력의 절반도 못 보여주지만 너희랑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게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세미나에서 뭐 한마디도 못하고 온 날이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은 읽거나 토론 준비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 시간 저한테는 2~3배 걸린다든지, 뭐 체력이나 노력이 뒷받침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 네, 이거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을 인정하고 같이 싸워나가는 방법을 좀 터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기준도 좀 높고 스스로를 못 믿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실력이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들이 나를 왜 뽑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나를 막 내쫓지는 않을까? 내쫓기면은 얼마나 한심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저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쌓이다 보니 지금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면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좀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그러고 저도 언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어떤 인사이트를 먼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도 중요하지만 내 그런 능력이 먼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굉장히 힘들어도 이게 누군가는 나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만큼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점차 괜찮아지겠죠. 제가 어느 정도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어느 정도는 나아졌던 1년이라서 네, 저는 굉장히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고, 물론 많이 힘들었던 시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발 2년 차는 이번 1년보다 낫길 바라면서 급하게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